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율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유효물하고 관련된 부분도 이미 배웠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현성호 교수님이 또 이런 부분이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암기를 하라 했을 수가 있는데,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좀 잘 한번 보시면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원소 주기율표는, 원소는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죠. 원자의 표기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이 원자의 주기율 표기는 여기는 원자 번호를 이야기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 좀 설명을 하면,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예,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수, 그리고 중성자수, 그리고 전자수.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 부분들은 뭐냐면 질량수입니다. 질량수. 근데 양성자수는 중성자 질량의 1번 1840배가 되니까 전자는 빼고요. 양성자수, 그리고 중성자수의 숫자의 합이, 이 숫자가 질량이 됩니다. 자,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대한 몰에 대한 개념을 배워야 된다 얘기를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 질량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뭐냐면 헬륨 요렇게 2, 4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4g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말은 헬륨 6 곱하기 헬륨 원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이 개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질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표현한 부분 양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표현한 부분은 음이온이 됐다. 뭐 음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양전화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 일반적으로 뭐냐면 어떤 원자가 전자를 읽게 되면 중성 상태에서 읽게 되면 이것은 양의 성질을 띠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플러스라고 표현하고,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요렇게 어떤 원자의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런 원자이고요. 2가 되면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뒤에는 분자의 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자를 표기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고, 원자 표기에 대해서 질량수를 알려고 하면 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가로는요 족입니다. 족. 그리고 세로는 주기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읽기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족부터 1족, 그리고 2족, 그 다음에 3족, 4족, 5족, 6족, 7족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18족이 되고요. 여기는 17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6족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15족, 14, 13 이렇게 12, 11, 10, 9, 8, 7, 6, 5, 4,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족은 뭐냐면 족은 체외각 전자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족은. 자, 주기는 전자가 있는 전자의 껍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족은 최외곽 전자의 수를 이야기하고 주기는 전자의 껍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냐면 수소 같은 경우에 볼까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중성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성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없는 게 이 원소 주기율표 중에서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수소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헬륨은 보세요. 헬륨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전자가 두 개 되어 있고 여기 내부에는 양성자를 표현했지만 일단은 양성자 플러스가 두 개, 중성자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에는 양성자 두 개 그리고 중성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외곽에는 전자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있습니다. 한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는 2n 자승입니다. 2n 자승. 자, 2n 자승은 뭐냐면 만약에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자, 두 번째 껍질도 이제 껍질이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두 번째 껍질은 하나, 두 개. 이게 요런 껍질이 하나,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껍질까지는 좀 더 하나의 이렇게 또 외부 껍질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껍질에는 항상 두 개가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가 들어가냐면 8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는 몇 개가 들어가냐면 18개가 들어갑니다. 자, 요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껍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좀 잘 봐두셔야 되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봐두시면 되고. 자, 여기에 일족을 보면 뒤에 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원자 번호. 자, 세로줄, 가로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족, 2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잘 보시면 1족이 있습니다. 1족. 자, 1족에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부분. 그래서 헬륨,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놈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족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가 하나, 최외곽 전자가 자,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수소, 그리고 리튬, 그리고 나트륨. 자, 나트륨 이런 거죠. 그래서 리튬, 나트륨 이런 것들입니다. 자, 최외곽 전자가 1족은요. 최외곽 전자가 한 개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최외곽 전자가 전자의 껍질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첫 번째 껍질에는 두 개가요. 여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요 배웠던
두 번째 껍질에서는 8개예요. 두 번째 껍질에서는 2개, 3개, 4개, 5, 6, 7, 8개입니다. 만약에 세 번째 껍질에 있다 그러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나트륨은 18, 나트륨은 또 이제 주기가 뭐냐면 2주기 정도, 3주기, 이게 3주기에 들어가 있지만 나트륨은 뭐냐면 8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궤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칼륨이라고 하죠. 칼륨 같은 경우에는 18개가 들어갑니다. 자, 어떻든 간에 칼륨도 18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전자가 하나예요. 리튬도 8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전자 하나고요. 수소는 뭐냐면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원래는 18개가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하나예요. 전자가 원래는 앉을 수 있는 게 8개인데 전자가 하나입니다. 원래 2개인데 전자가 하나예요. 이런 것들은 이 전자가 내부의 어떤 원자핵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자핵이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게 비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체외각 전자가 하나 있는 것들은 이 전자가 외부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족은 체외각 전자가 하나인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외부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튀어나간다는 원래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중성입니다. 중성이죠. 여기 이 상태 중성입니다. 근데 이 상태 전자가 튀어나간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양의 어떤 원자는 양의 성질을 띌 가능성이 큽니다. 이 원자는 양의 성질을 띱니다. 왜? 전자를 잃어버리니까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족 체외각 전자가 하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카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알카리 금속. 알카리 금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체외각 전자가 한 개 있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쉽게 전자를 잃는다. 쉽게 전자를 잃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양이온이 어떤 설비의 양이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의 성질을 띠기 쉽다. 이렇게. 그리고 반응성이 굉장히 강하다. 반응성이 굉장히 강한 알카리 금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족입니다. 이족은 이 베륨. 자, 베륨 같은 경우에는 2개입니다. 마그네슘 2개. 자, 베리움, 마그네슘, 칼슘 하나, 2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체외각 전자가 두 개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알카리 토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카리 토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알카리 토금속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다. 알카리 금속보다는 덜하지만 외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전자들은 내부의 원자핵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잃어버리기 쉽다. 이 전자를 잃는다. 아까 알카리 금속처럼 이것도 전자를 잃습니다. 전자를 쉽게 잃습니다. 자, 전자를 쉽게 잃는다는 이야기는 이것도 뭐예요? 양의 성질을 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족은 체외각 전자가 2개이고 그 2개인 것은 알카리 토금속이라 그러고 알카리 토금속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반응성이
반응성이 크다. 다른 물질과 결합할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족에서 12족은 전이금속이라 얘기합니다. 전이금속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외부의 영향을 서로 연결하는 구조의 어떤 그런 금속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7족 원소. 그 다음에 18족 원소가 있습니다. 자, 17족 원소들은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체외가 2N 자승일 때 두 번째의 궤도는 8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비어 있는 게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18족 원소는 그리고 세 번째 궤도에서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1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의 자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1개의 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1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17족 원소라고 그랬습니다. 17족 원소는 외부의 전자가 뭐냐면 내부에 있는 원자핵의 결합력이 높다. 결합력이 높다는 이야기는 외부의 전자가 잘 이탈하지가 않는다. 반대인 거죠. 아까 1족 원소, 2족 원소는 이탈이 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자, 이것은 이탈이 잘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이탈이 잘 없고 전자를 외부에서 받아서 이렇게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외부에서 전자를 외부에서 받는다. 그리고 외부의 전자를 받아 결합을 해야 되는 결합력이 높다. 그리고 음의 성질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18족 원소입니다. 자, 18족 원소는 뭐냐면 체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다 차가 있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자, 2NO 자승의 두 번째 궤도에는 8개가 들어갔으니까 다 찼죠. 자, 세 번째 궤도에서는 몇 개가요? 18개인데 다 찼죠. 그래서 뭐냐면 전자의 자리가 없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전자의 외부 전자를 받지도 않고요. 내부의 전자를 뺏기지도 않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비활성 기체, 우리는 다른 말로 불활성 기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족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 부활성 기체.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 물질을 넣어서 안정화를 꾀할 때 쓰는 금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더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원소의 주기표, 이게 가로축은 족이다. 이것은 세로축은 주기다. 족은 전자의 수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주기는 전자의 껍질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1족은
알칼리 금속이라 건다. 그리고 전자가 한 개 있다.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 잃어버리니까 양의 성질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응이 크다. 이렇게 돼야 되고. 2족은요. 2족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한다. 전자가 2개요. 그리고 잃어버리기 쉽다. 1족보다는 덜하지만 잃어버리기 쉽다는 이야기는 저 원자핵의 어떤 힘이 미치는 힘이 작다. 원자핵에 미치는 힘이 작다. 그래서 플러스로 될 가능성이 크고 반응성이 크다. 자, 이거 2개를 비하면 어느 게 반응성이 크냐면 이게 반응성이 크지만 일단은 알칼리 토금속도 크더라. 그리고 3족부터 16족부터는 전이 금속. 전이 뭐냐면 전이 요소. 전이 금속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7족 원소요. 17족 원소는 할로겐 원소라고 읽고 이것은 전자가 7개, 17개로 거의 차 있는 상태다. 그래서 내부의 전자의 인력이 원자핵이 전자의 어떤 결합력이 강하다. 그렇지만 전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전자의 결합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뭐냐면 항상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큰데 전자가 들어온다. 전자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18족 원소요. 18족 원소는 비활성 기체, 금속, 기체, 불활성 기체, 금속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전자가 8개, 18개로 꽉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자, 전자 8개, 18개로 꽉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그 말은 뭐냐면 원자핵이 전자의 결합력, 전자의 결합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형태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소방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오늘의 이제 제 1장에서의 어떤 목적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소방의 적용입니다. 자, 소방에서 1족 원소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은요. 뭐냐면 나트륨, 마그네슘, 리튬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물에서는 제3류 유물이죠. 3류 유물. 3류 유물들은 금수성 물질들입니다. 자, 금수성 물질들은 어떤 거예요? 물 만나 반응하죠. 그리고 열을 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0도씨에서 3000도씨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은 물 분자와 물 분자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 분자와 물 분자의 결합을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와 수소와 수소 결합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들을 나타내면 이렇다는 물 분자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 결합 이게 산소, 수소, 수소요. 그리고 산소, 수소, 수소. 그리고 이 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 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하면요. 이게 일단 수소 결합이 깨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하면 극성 공유 결합이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되면 이 수소는 수소가스가 발생하죠. 폭발적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금수성 물질들은 물을 쓸 수가 없죠. 물을 쓰게 되면 물하고 반응해서 폭발적으로 연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1조 원소들에 대한 어떤 금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해서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부촉매 소화입니다. 예, 부촉매 소화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부촉매 소화를 알려면 연쇄 반응을 알아야 됩니다. 연쇄 반응을 알려면 가염물을 알아야 되죠. 자, 가염물에다가 점화원을 갖다 댑니다. 자, 가염물 점화원을 갖다 대면 요런 수소가 이온화되는 또 수산기가 이온화되죠. 자, 이런 것들이 자유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활성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염물들은 보통 가염물들은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염물입니다. 그래서 점화원을 열을 갖다 대면 이렇게 분해됩니다. 활성 라디칼, 자유 라디칼이 분해됩니다. 요 놈들이 어떻게 산소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열과 빛을 내는 연소 상황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온화가 됐을 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온화가 가능됐을 때 이렇게 뿌려졌을 때 할로겐 화합물. 여러분 이제 할로겐 화합물들은 아까 처음에 배웠지만 어떤 게 있어요? 플로륨, 브롬, 염소, 브롬, 요도 17쪽 원소들이죠. 반응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전자의 결합력이 굉장히 높은 놈들을 뿌리게 되면 이놈들이 산소와 만나기 전에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HBr, HCl 이렇게 변화되면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부촉매 소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염물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이고 점화원을 갖다 대면 활성 라디칼이 나오고 이 활성 라디칼이 산소하고 결합되면서 열과 빛을 내더라. 그런 부분들이 연소의 어떤 연쇄 반응의 과정이더라. 근데 연쇄 반응을 하기 전에 산소를 만나기 전에 할로겐 화합물들을 넣어서 요 반응을 있게 해서 산소와 만나서 열과 빛을 만나는 부분들을 중지시켰다. 이 부분들이 이제 소방의 기본적으로 적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불활성 일체 이런 부분들은 헬륨이죠. 그다음에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활성 상태가 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활성 상태가 낮아야 되는 그런 설비에다가 많이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